네 분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관객분들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지정을 한번 해주시고 누구한테 뭐 해주시는 질문인데 상관없으니까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분이서 한 분씩 지정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승우 아빠부터 한번 지정해드릴까요? 뭐 지정하신 분에게 하지 않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신 남자분, 네. 저희 남자분. 긴 네. 있으신 분, 네. 갈색 모자요, 네네. 네.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일어서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리로 인생 계획하고 있는 배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현성원 의장님한테 잠깐 여쭤볼 게 네.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 원래 그러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승우 아빠 코너인데. 네. 네네. 네, 그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또 어찌 보면 자기 개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그 어떤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적당히 포기를 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걸 무조건 이뤄야 되고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포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브랜드를 여러 개를 당연히 교육 쪽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가 이 타이밍에 접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여기까지 그만하자.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의 그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항상 고려할 때 시간하고 돈의 가치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봉이 한 6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가치는 두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무언가 돈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액수를 두고 나서 이 정도 이하면은 나는 그만두겠다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 않는 거면 저는 거의 끝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들지 않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연봉이 한 2억에서 한 3억이면 돈이 들지 않아도 내 시간이 들어간 게 돈이거든요. 근데 6천만 원 이하면 사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들이부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포기는 언제 하는 거냐? 일정 정도 액수의 BEP가 안 나오고 그것이 지속돼갖고 내가 한계를 뒀을 때 그때 이걸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돈 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하나 둘 셋. 계속 가는 게 맞는 거고. 다만 포기는 어떠한 순간에 하는 거냐면 기간 설정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은 내 나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는 어떠한 로직대로 했을 때는 저는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돈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거의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뭔가 들이붓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방법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고 또 바꿔가면서 계속하는 게 맞는 거지만 계속해서 뭐 돈을 땜빵해야 되는 것만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저도 신사업팀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그럼 저희 회사 신사업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당해 줄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다. 근데 이 시간 내에 이 돈을 다 까먹으면 더 이상 못 밀어준다. 근데 그 까먹을 때까지는 편안하게 써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타치 안 하겠다.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냐 아냐는 제 기준은 시간하고 돈이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시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한 달 급여가 막 200만 원 이런 분은 사실 시간 가치가 얼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돈 들지 않는 거면 그냥 다 들이밀고 때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포기를 언제 해야 되냐에 대한 저의 기준이에요. 그럼 들이밀면서 계속 바꿔가는 거죠. 조금 더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이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킵고잉의 저자인 주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주피디님 한번 얘기 들어. 포기요. 네. 그거 무슨 단어죠? 네. 네, 배추 셀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저는 하기 싫을 때 그냥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는 거고 포기를요 누가 정해준다고 자 오늘부터 1년 동안은 금연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포기 안 하지 않아요. 포기할 사람 다 합니다. 포기할 사람들이 해야 승리할 사람이 승리를 해요. 아무도 포기를 안 하면 게임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려면 포기할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그 한 사람한테 어떤 순간에 무조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타이밍으로 생각해요. 아 지금 경쟁자 떨어져 나갔다. 내가 이 정도 느낌 왔으면 벌써 그냥 애매한 애들은 다 때려쳤어. 이게 와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와요. 야 내가 와 미치겠다. 이 정도 내가 힘들면은 여기서 얼마 다 떨어졌어. 자 이제 고지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우승이야. 네. 그게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왜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꼬르륵 저도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배가 고픈 것이 살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치환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느낌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돈과 시간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미 자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자원이 끝나면은 게임은 끝나요. 근데 자원이 안 끝나는데 내가 그만하고 싶어? 그럼 그 느낌이 온다는 거는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경쟁자들한테도 간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혼자 같지만 사실은 경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경쟁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경쟁 상태 대부분의 서비스, 대부분의 우리의 뭐 심지어 직장 생활 다 경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쟁이 끝나지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온다는 건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포기를 해줘라. 다른 사람이 거기 자리에 앉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안 하면 진짜로 가야 할 증거긴 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볼까요? 네,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장님께서 한번 질문할 사람. 네네네. 승우 아빠님한테 질문하실 분을 승우한 의장님께서 골라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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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까 우리 그 비니 쓰신 분 옆에 계신 우리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질문들 조금 멀리도 한번 가볼게요. 자랑면님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키워온 20대 자기계발러입니다. 승우 아빠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막 잠줄이라고 하니까 막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괜히 제가 걱정할 게 아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뭐 아까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자유입니다. 자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자유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일을 해도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결과물이 좋지가 않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체력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저는 이제 매일 꾸준히 루틴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로잉머신이라던가 아침에 산책이라던가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뭔가 뭐 몸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바프를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수면 시간이 줄어도 멀쩡하게 살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운동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지구력 같은 거를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해주시면은 이제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맑은 정신에서 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요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직장은 아니고 여러 일을 하면서 외식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방에 직접 들어가는 일은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쪽에서 약간 좀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면 저는 베스트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현장 요리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3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에 대한 꿈을 나중에도 계속 가지고 싶으시면은 그 연구개발직 같은 거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계속 병행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40대 이상이 되셨을 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저는 너무 현장직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 물어보시고 결혼하셨는데 그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쟁취하고 지킬 수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세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외모나 무슨 뭐 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생각을 좀 이해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뭐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치환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 이렇게 봤을 때 아내도 저만큼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뭐 아이돌 덕구질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제 아내도 저만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좀 편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외모 좀 보지 마시고요 좀.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 드로운 드루님이랑 주피디님한테 질문해 주실 분 한번 그 이번에는 주피디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 앤드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여기 가운데 연보라 색상 네네네. 옷 입으신 분. 네. 딱 보라색으로 브랜딩하신 게 심상치 않으세요, 그죠? 저는 네, 위아래까지 보라색. 네. 저는 이제 앤드류님을 작년에 알게 되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정보 전달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스토리텔링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왠지 내 얘기는 안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 고민이 되게 많은데 스토리텔링하는 내 이야기를 잘 스토리텔링하는 요령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아까 그 승아빠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남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부분에다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결국 해요. 그렇게 약간 그러고 그 사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빌드업을 짜는데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약간 이런 거를 우선 넣어요. 예를 들면 저는 실패한 디자이너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들어서 왜냐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이 실패했다는 얘기 듣는 거. 본능이죠, 본능. 디자이너입니다. 네. 근데 결국 제가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성공했는지를 뒤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컨텐츠 나갔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갈 건지를 하나를 정해요. 예를 들면 슬프게 만들 건지 되게 막 용기가 생기게 만들 건지 아니면 웃기게 만들 건지 그런 거 하나 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감정을 하나 넣어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반응이 있는 컨텐츠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앤드류님은 실제로 해봤는데 요즘 시대가 이런 메시지를 원하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이런 메시지 해봤더니 진짜 반응이 좋더라 뭐 혹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례로 생각나는 거? 우선 이제는 제가 최근에 본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균 실종이라고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가 이제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이제 존중받는 시대고 다양성이 되게 많아지는 시대니까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정하기엔 되게 애매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얘기를 했을 때 유튜브 같은 게 그걸 연결해 주니까 예전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거의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딱 이거 있었는데 약간 이거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러면 갑자기
여기 이렇게 저렇게 초록색 입은 사람들처럼 네. 모두가 절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다양하든 개인화된 메시지가 또 이제 시대가 요청하는 메시지네요. 자기다운 거. 자기다운. 네, 엄청 자기다운 거. 아, 그게 먹.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피디님한테 질문하실 분 드류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초록색 입으신 저기 저 그 뿔테 안경, 초록색 후디. 네. 하고 맨 마지막에 저기 핸드폰 불을 흔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맨 뒤에 저분도 한 분 더 받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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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 네 분 전부 너무 팬이고요. 네. 저는 그 주피디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올해 22살이 되는 대학생인데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이랑 좀 연결이 된 얘기 같은데 이제 현 대표님께서는 자원이 고갈될 때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주피디님은 이제 그 자기가 포기를 할 때에 포기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집안에서 서포트를 받을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다니려면 어떤 월세 방을 구하는 것도 보증금 1,000만 원을 제가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월세를 모아서 내고 있고 하는 좀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주피디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주피디님의 그 클래스 원원 강의를 듣고 있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지금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제가 이제 주 5일을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 5일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날 이틀에만 유튜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혹시 그 이제 현실 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준비할 시간과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의 밸런스를 어떤 관점에서 맞출 수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놨어요. 이런 질문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어제 그 주피디 노아 AI 영상 찍느라고 텍스트 파일 보냈던 거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좋겠는데 그거를 그냥 빨리 쫙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약해서 얘기 드릴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찾으셨나요? 못 찾았으면 제가 그냥 얘기 드릴게요. 뭐였냐면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제가 이거 나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했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병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허언증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두 번째가 또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세 번째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저 세 번째로 버려야 됐던 게 신데렐라 병이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제가 신데렐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왜 신데렐라 병이냐? 신데렐라에게 많은 시련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련을 고쳐주는 그 할머니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시련들이 나한테만 오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고시원에서 살았고요. 저도 알바했고 제가 월세 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데렐라 병에 걸려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외벌이하고 저희 집에서 연탄 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에게 오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였어. 그게 되게 굉장히 막 어려운 일이었고 막 이런 거였지만 나는 그 신데렐라 병에 걸려가지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시련을 막 겪잖아요. 아, 나만 여기에 난 고통받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상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다 그 정도 다 안고 살아. 그러니까 저는 질문 주신 분이 얘기했던 저는 알바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요. 승우 아빠 더 심했어요. 승우 아빠는 회사 다니면서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지금 뭔가 열심히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풍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여기에 현승원밖에 없을걸요. 아니 돈 증을 네네. 마무리하고 네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로 강의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아니 딱 각을 잡고 강의 들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저것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 명절날 다 모여서 세배하잖아요.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갈 때 있잖아요. 거기서 남들 다 영화 보고 있잖아요. 혼자 인강을 베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쪼개서 쓰는 거지 만들어서 생겨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갑자기 제가 부르주아가 된 느낌인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메시지가 네, 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라이브 방송하느라 4시에 출근하고 이런 거 다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다 제 행운이더라고요. 그 눈높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컨텐츠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련을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왜 나만 이렇죠가 아니라 이야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로만 바꿔도 유튜브 컨텐츠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나만 그렇구나, 나만 빠져 있구나 이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만 바꾸시면 지금 유튜브 도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저기 맨 뒤에 저분 네, 저분. 저 레이저빔 네.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저기까지 가는 동안 마이크가 이제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 사진을 신청하신 분들,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주피디님은 저기 포스터 앞에서, 드로우앤드루님은 저기 포스터 앞에서, 승우 아빠랑 현승 원장님은 밖에 포토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마이크 갔나요? 네.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오늘 강의 듣기 위해서 올라왔고, 와, 네. 네, 요식업 매장이랑 법인회사 작게 운영하고 있는 백지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후레쉬 흔든 거는 네 분들한테 너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서 후레쉬 흔들어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고 싶어서 흔들었고요. 그다음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본질적인 준비가 더 먼저인지 아니면 조금 준비가 덜 됐더라도 유튜브를 우선 그냥 시작하는 게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하는 게 먼저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만약에 본질적인 준비가 된 뭐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유튜브 회사나 뭐 거기에 메일을 보내든지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세상에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우리는 수능이 다가오고 나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일주일을 원해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완벽하고 준비하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아마 죽기 직전에 준비가 끝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제가 그랬어요. 원장 진출하지 않을래? 그러면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준비도 있지만은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내가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딱 만들고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부터 내가 완벽한 작품을 딱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한 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결론은 어떤 거냐?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점점 감각이 올라갈 거고 감이 살아날 거고 더 노하우가 쌓이는데 그걸 하면서 했을 때 그냥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도대체 왜 재수생이 수능을 잘 보냐? 1년 더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수능을 한 번 더 본 경험이 커요. 예,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해가면서 그걸 쌓아가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회사 없어요. 예, 방금 어디에 컨택해야 되는지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없습니다. 유튜브 하시려면요 가장 잘 돼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현대표 채널이에요.
네. 1강부터 8강까지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정주행 하시고요. 네. 그게 만약 이해가 너무 편해서 좀 심도 있는 걸 원한다. 클래스 101 지금 1,000원인가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거 100강이요. 지금 뭐 이벤트 기간이어서요. 그거 신사임당 거저잖아요. 그거 100강, 그 1,000원이면요. 그거 그냥 밤새고요. 한 3일 동안 완강하시면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유튜브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바로 진행하시고 바로 도전하시고 지금 하시고 다른 거 네트워크 없고 연락할 데 없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사전 인터뷰 때 받았었거든요. 그 유튜브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죠? 아, 플랫폼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아까 제가 지인이라고 했던 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예. 예를 들어 설교가 너무 좋은데 뭐 교회가 작다거나 뭐 큰 설교회는 나갔는데 뭐 이제 포텐을 터뜨릴 수가 없는 뭐 그런 환경인 분을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가입했고. 그러면 딱히 조회수의 흥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진 않네요. 조회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네. 무슨 강의를 막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막 랩을 하시면서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그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갔을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 꼭 봐야지 이렇게 보는 컨텐츠의 종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아카이빙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쌓아두는 목적으로. 네네. 쌓아두는 목적으로 하실 거면 유튜브를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흥을 꿈꾸시고 이러시면은 유튜브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신에 너무 타격이 와요. 그래서 원래 하시던 일을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이뤄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100분 토론 좋습니다. 네. 그 방금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또 그 남의 거 정리하는 거 잘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유튜브로 성공을 하려면 모든 게 연기여야 돼요. 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제목과 모든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컨텐츠인 요새 무슨 막 싸우는 거 100 무슨 뭐 하잖아요. 무슨 100이죠? 피지컬 백. 피지컬 백인가? 예. 피지컬 백이나 뭐 아니면 이런 뭐 솔로 지옥이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각을 잡아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을 연출하지 않으면 과연 많이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좋은 각 그거대로 모든 걸 연기로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카이빙으로 할 거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 조회수 신경 안 쓸 거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얘기해서 목사님한테 설교 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조회수 안 뜹니다.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나와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 사진을 막 올린 다음에 유튜브를 좀 점검해달래요.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그럼 저희가 코멘트를 못해요. 왜냐? 아이가 어떤 동선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시점에 과자를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저희는 조회수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조절하는 순간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을 담긴 영상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했던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거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통제해서 만드는 게 유튜브예요. 즉 그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 푸르른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치 이런 거죠. 나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면 남들이 안 좋아해요. 다 연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로 해석을 좀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유튜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브랜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실 거 있을까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 목사님한테요? 네. 아멘.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베르멘 스쿨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어제보다 나은 날을 꿈꾸고 여기에 오셨고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이제 그러한 나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한마디씩
다잉 메시지 정말 어제보다 나은 날을 꿈꾸는 분들께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먼저 할게요. 제일 네, 어리니까. 네. 그 지금 막 오늘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되게 막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내가 정말 좋아해서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행복하게 기왕 하는 거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고민한다고 해서 큰 좋은 혁명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바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고 해가면서 나아져요. 우리가 게임의 모든 룰을 다 알고 하지 않고 하면서 나아지는 것처럼요. 예, 하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것을 돈이 들지 않는다면, 돈이 들어서 내 인생에 타격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하세요. 예,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많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마음에 뜨거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로 이 돈을 뽑으시려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돈 드는 일이 아니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시는 거를 빨리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벽이 더 많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당장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유튜브도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거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토대로 그냥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게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의존하지 말고,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 사람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그냥 관계 끊으세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가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희 애를 진짜,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세 번째를 얘기 드렸다 했잖아요. 제 두 번째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존병 좀 버려라 엉규야,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누가 제 인생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아까 신데렐라 얘기했잖아요. 그 할머니 요정 나타나가지고 딱 뭔가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고, 결단 내릴 때도 그냥 내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를 제가 몰랐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 탓하고, 이거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아니면 이거 누구 친구 너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제일 제가 구릴 때였고요. 그게 이제 엄마도 이제 저한테 돌아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렇게 혼자 스스로 책임을 다 지는 경험을 처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좀 많이 바뀌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막 굳어 있던 게 이렇게 무슨 인디아나 존스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속도 붙으니까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내 발목 잡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거 빨리 끊어내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또 움직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스스로 책임지는 나의 메시지까지 주셨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내 자신을 책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르미스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3년 정말 추웠던 1월의 오늘의 기억 잘 간직해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앞으로 5년, 10년 살아내는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앞에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시겠어요? 네. 저희가 찍는 건 아니고 관객분들께서. 네.